맨해튼 ICE 유치장에 점검차 방문했던 뉴욕주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선출직 공무원 등 12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정치인들은 이곳 연방 건물 10층에서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카고에서 대규모 이민자 체포 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DHS와 ICE는 이번 작전을 통해 전과가 있는 범죄자와 불체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에 대한 규정이 다시 강화됩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는 연고가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허용되었던 제3국 인터뷰는 금지됩니다.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백신 접종과 관련한 심의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홍역, 골거리, 풍진, 수두를 예방하는 혼합 백신 MMRV 접종을 금지했습니다. 11월 본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뉴저지 주지사 선거도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마이키 셰릴 후보가 공화당 잭 시아타렐리 후보에 앞서고 있지만 그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이민법원 건물 내 ICE가 운영하는 유치장을 점검차 방문했던 뉴욕주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선출직 공무원 등 12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정치인들은 이곳 연방 건물 10층에서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과 뉴욕주 상하원 의원 10명은 어제 맨해튼에 위치한 ICE 유치장을 점검하려다 거부당한 뒤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유치장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원 명령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치장을 찾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최대 9명의 구금자가 좁은 공간에 몰려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고 목욕과 샤워도 할 수 없으며 비누, 생리대, 칫솔, 깨끗한 옷, 화장지 같은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 부족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뉴욕시 공익공호관 주마니 윌리엄스가 반 ICE 시위대와 함께 차고 입구와 인도를 가로막고 벌인 시위 과정에서도 체포자가 발생해 수십 명이 구금됐습니다. 트리샤 맥러플린 DHS 차관보는 체포자 수를 7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러플린 차관보는 랜더 감사원장이 선동자들과 언론을 대동하고 나타나 법 집행을 방해하며 소란을 일으켰다며 이후 누군가 폭탄 위협 전화를 걸어왔다는 이유로 건물 전체가 봉쇄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 정치인들과 당국 간의 충돌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랜더 감사원장은 앞서 지난 6월에도 같은 건물에서 ICE가 체포하려던 남성과 동행하던 중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유치장과 같은 건물엔 이민법원이 있는데 ICE는 정기 출석 점검이나 이민 재판을 위해 법원을 찾은 방문자를 구금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DHS 고위 인사들을 시카고에 잇따라 파견하고 대규모 체포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HS와 ICE는 이번 작전을 통해 전과가 있는 범죄자와 불체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시카고 북서 서버브 엘진에서 체포된 알도 살라자르 바에나는 지난 2005년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최근 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다시 체포, 구금됐습니다. 이날 체포된 또 다른 남성도 음주운전, 차량 절도 등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 과정을 지켜본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은 시카고 남부 샤탐 지역의 홈디포 주차장에 모여있던 일용직 노동자들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범죄자처럼 대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그들은 단지 일하려고 모여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도 새벽 5시쯤 군용 헬리콥터와 탐조 등 드론이 동원된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DHS 크리스틴홈 장관은 이날 오늘 아침에도 폭력범죄 전과자들을 거리에서 제거했다며 체포 장면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리노이 주 정부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줄리아나 스트래튼 부지사는 이번 단속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아직 정확한 체포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리노이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로렌 언더우드에 따르면 이달 초 작전 시작 이후 시카고 일원에서 최소 25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 ICE가 조직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ICE는 인력 수요에 맞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파트너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6명의 연방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몇 주간 IC 고위급들이 연방 부동산을 관리하는 연방조달청에 접촉해 10,000명 이상의 신규 직원을 수용하기 위해 전국의 약 300개의 새로운 사무실 공간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에 따르면 IC는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동참하고자 하는 애국적인 미국인들로부터 15만 건 이상의 입사 지원을 접수해 18,000여 명에게 잠정적 채용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IC는 10,000명 이상의 이민국 신규 직원과 추방사건 담당 변호사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법률 자문실과 집행 추방국을 확장하는 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PLA는 기소 사안에 법률 자문을 하고 법정에서 IC를 변호하는 법률부서고 이하로는 외국인 체포, 구금, 추방 등을 맡는 집행부서입니다. IC는 아울러 신규 지원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은퇴한 요원에게 최대 $50,000의 보너스를 지급하며 복귀를 독려하는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무실 확장도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조달청은 IC 확장 전담 부서를 꾸리고 미국 각지의 사무실 계약을 물색 중입니다. WP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올해 IC 단속 추방 예산을 종래의 3배인 $299억 달러로 증액하고 구금시설 건설에 $45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상태입니다. 미국 비자 신청에 대한 규정이 다시 강화됩니다. 앞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는 연고가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허용되었던 제3국 인터뷰는 금지됩니다. 국무부는 비이민 비자 신청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신청자는 국적 국가 혹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을 예약해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과거엔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대기 시간이 짧은 제3국에서 인터뷰 일정을 유연하게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비자를 갱신하거나 신청할 경우 가까운 멕시코나 캐나다 등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 혹은 미국 내에서만 거주 증명을 하고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 아프가니스탄, 이란, 러시아 등 미국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운영하지 않는 국가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 국무부가 지정된 국가와 도시에서만 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광, 유학, 취업, 교환 방문 비자 등 대부분 범주의 비이민 비자에 해당합니다. 외교관과 국제기구 비자는 예외입니다.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행정부 인사 48명에 대한 인준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임명 반대를 주장했지만 새롭게 바뀐 인준 규정으로 큰 마찰 없이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행정부 지명자는 약 125명에 달합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상원은 어제 48인에 대한 동시 인사청문 표결을 진행한 결과 51대 47로 가결시켰습니다. 인준이 통과된 48명 중 다수는 정부 각 부처 차관보급 인사들이며 일부 해외 대사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연인 관계였던 킴벌리 길포일 그리스 대사 지명자, 보수 원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의 배우자 칼리스타 깅그리치 스위스 리텐슈타인 대사 지명자 등입니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그것도 무더기로 인준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최근의 규칙 변경 덕분입니다. 기존엔 인사청문 대상자 각자에 대한 표결이 필요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은 비교적 급이 낮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일괄 승인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변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대부분 인사를 비판해온 민주당은 기존 규칙대로라면 절차적 수단을 동원해 지연이 가능했으나 룰이 달라지면서 무더기 인준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지명자 다수가 신속히 인준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늘이 첫 번째 인준 대상자 명단일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은 인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행정부 지명자는 약 125명에 달합니다. 7명의 신규 위원을 임명한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백신 접종과 관련한 심의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를 예방하는 MMRV 백신에 대한 접종을 금지했습니다.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MMRV 예방접종용 혼합 백신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우선 4세 이하 유아에겐 MMRV 접종을 금지하고 그 대신 홍역 이하 선염 풍진과 수두의 두 가지로 분리해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한 투표는 8대3으로 가결됐고 한 명의 위원은 기권했습니다. 예방접종 자문위는 예정됐던 B형 간염 백신에 대한 규제 결정은 연기했습니다. 이 백신은 지금까진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전원 접종했던 종류입니다. 이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의 신생아 접종을 생후 한 달로 미루는 문제는 19일에 다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회의 백신 관련 결정은 CDC 국장에게 전달되며 CDC 국장은 이를 언제나 곧장 받아들이는 게 관례여서 수많은 의사들과 백신 프로그램 진행팀들이 이를 매우 중시해왔습니다.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는 미국 내 백신 접종 권고 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핵심 기구여서 백신 접종 정책과 보험 적용 여부 등을 좌우하기 때문에 독립성과 전문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장관이 6월 기존 17명의 위원을 전원 해임하고 8명의 신규 인사를 대거 투입한 뒤 이번에 7명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위원회 구성이 전면 재편됐습니다. 11월 본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뉴저지 주지사 선거도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후보가 공화당의 잭 시아타렐리 후보를 8%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퀴니피악대가 지난 10일에서 15일 뉴저지 유권자 1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마이키 셰릴 후보는 49%, 공화당 시아타렐리 후보는 4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셰릴 후보가 8%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아타렐리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중도 성향 유권자 지지율입니다. 정당에 속하지 않는 유권자의 지지율은 셰릴 후보가 45%, 시아타렐리 후보 41%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의 지지율 차이는 셰릴 후보가 전체 지지율에서 앞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아 중도층의 표심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경제 문제입니다. 유권자들은 뉴저지의 최대 현안으로 높은 세금 문제를 꼽았는데 재산세 문제를 더 잘 다룰 후보를 선택해달란 질문엔 응답자 46%가 시아타렐리 후보를 꼽아 40%에 그친 셰릴 후보를 앞섰습니다. 양 후보는 두 차례 토론회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첫 토론회는 오는 22일 오후 7시 실시되고 다음 달 8일에 펼쳐집니다. 2차 토론회 결과가 주지사 선거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국경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 제2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이사장으로 안젤린 조 이사를 추대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버지니아 소재 타이슨스 힐튼 호텔에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결산 보고와 예산과 사업 계획 및 각 지부의 활동과 후원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김재인 총회장은 전 세계에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에게 24년에 65만 295달러, 25년에 72만 8천 달러를 후원했고 26년엔 73만 2천 달러를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을 위한 희망 주제의 기금 모금 만찬에서 이서희 이사장은 작은 촛불 하나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우리 마음을 모으면 세상이 밝아질 것이라며 모인 회원들과 후원자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온 최인경 기조 연설자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후원이 전쟁과 굶주림 속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린다며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후원은 받는 자의 입장을 배려한 섬김이라 더욱 귀하고 아름답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영사관 조기종 총영사의 축사와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 무어의 표창장을 전달한 국무장관 수잔 리, 박충기 행정법원 법원장도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국경을 넘은 어린이 사랑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정경의 이사와 워싱턴 성광교회의 특별 감사패를, 손영환 고문과 이경의 후원 이사의 특별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차기 이사장으로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총회장을 역임한 안젤린 조 이사를 확정했으며 28회 총회는 2026년 9월에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이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의 생일을 찰리 커크 추모의 날로 제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커크가 공적 토론과 시민 참여에 기여한 바를 되새기는 기회로 삼도록 찰리 커크의 생일인 다가오는 10월 14일을 추모의 날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교육기관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이날 신앙, 자유, 민주주의의 원칙을 각종 프로그램과 활동, 기도 등을 통해 기를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결의안을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커크를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암살 사건으로 드러난 정치적 폭력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여성의 삶과 목소리에 초점을 맞춘 미술 전시회 개막을 앞두고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자담회에서 탈북 여성 3명이 북한 내 여성들의 인권 현실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출신 성분을 나눌 때 최하위가 전쟁포로 그 다음이 남조선 출신 사람들이라며 태어날 때부터 차별받으며 살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맨해튼의 트라이베카 전시 공간에선 내일부터 27일까지 북한 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한 전시회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개최됩니다. 크리스틴 해리스 아모스, 릴리아나 포터, 리비아 트루코 등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14명의 작가가 참여해 북한 여성들의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예술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17일 뉴욕시 관광마차 운행 금지 준비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은 지난달 센트럴팍에서 관광마차를 끌던 말 한 마리가 마국간으로 돌아가던 중 쓰러져 숨지면서 관광마차 운행 금지 목소리가 또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뉴욕시의 관광마차 산업은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동물권 옹호 단체들에겐 동물학대로 간주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뉴욕시 의회에 상정돼 있는 관광마차 운행중지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단계적으로 센트럴팍 등 뉴욕시 내 관광마차 운행을 중단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방 제2순회항소 법원은 17일 뉴욕시 랜드로드 대표단체 뉴욕부동산위원회가 브로커피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는 위법하다며 요구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례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소송 중엔 브로커피를 세입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하급 법원에서도 부동산위원회가 제기한 소송 3건 중 2건이 기각됐습니다. 랜드로드 대표 단체들은 이 법이 중개인들의 매물 등록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브로커피를 세입자에게 강제할 수 없게 되면 집주인들이 렌트를 더 올리고 매물도 줄어든다고도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4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맑은 가운데 약간 구름이 끼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주말께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